차트 만들기 첫 번째 차트 계획. 뭐 일단은 책에서 기술한 대로 가능하면 이론적인 걸 오늘 좀 강조할 겁니다. 실제적인 거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직접 눌러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동영상을 떠서 제시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단계를 이게 내가 한 거하고 여러분이 한 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차트 부분은 내가 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제일 좋은 거 직접 여러분이 보고서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변경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한 이론, 절차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차트 계획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차트에 나타날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어느 데이터를 갖다가 차트로 바꿀 건지 하는 거죠. 차트를 해서 선택한 행 또는 열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같은 워크시트 안에 집어넣을 거냐, 동일한 워크시트 배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해서 배치할 거냐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통합 문서 안에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같은 통합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만들어진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다양한 워크시트들이 또 들어있죠. 워크시트는 밑에 탭 있죠. 시트 1, 2, 3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만들 때 차트 시트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 밑에 차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차트 시트라고 해갖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보다 명확히 볼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뭐 최종 결과물이라면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데이터, 이거는 뭐 차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차트 이렇게 구분해주면 더 좋겠죠. 예, 차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데이터로 할 건지 그 데이터 만들어진 차트는 어디에다 위치할 걸, 어디에다 저장해 놓을 건지를 결정하는 걸 차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절차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보자. 여기 뭐 추가적인 게 있나? 물론 차트 모양이 지금 2차원적으로 나왔지만 3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사항이 더 표시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야 되죠.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차트의 레이아웃, 차트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차트 영역이 배치가 됩니다. 이 종이 위에, 이 슈트 위에 따로 올라가죠. 워크슈트 위에 별도로 영역이 할당이 되고요. 그 속에 차트가 그려지는 거죠. 거기서 확보된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안에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림 영역. 차트는 여기 들어가죠. 이것도 핸들이 달려서 사이즈를 맘대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항목들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글씨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제목, 요 위에 나오죠. 이건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동 입력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집어넣은 다음에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로 테두리 선이 나오고 핸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걸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여기다 뭐 크리바트 집어넣어도 되고요. 집어넣은 대로 나오고 칼라링, 정렬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끌어다가 위치까지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본 별것도 아닌 건데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찍힌 그 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축 제목하고 횡 제목 안 나왔는데 가로지금 새로 이거는 사용자가 이것도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만 지정을 하면 이 이름은 자동으로 끌어들입니다. 제목은 자동으로 안 들어가지만 이 축 제목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범례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데이터 종류 계열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계열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칼라를 배정하고 그 이름을, 이건 물론 그 원본 데이터에 제목으로 들어있는 항목들이 여기 불려 들어가는 거죠. 앞에 그 우리 원본 데이터 언뜻 봤었잖아요. 거기 제목으로 있었던 항목들입니다. 색깔은 자동 지정되고요. 물론 사용자가 나중에 아주 디테일한 옵션이 들어가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막대로 나온 거, 이걸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계열. 어떤 종류냐, 데이터의 같은 종류끼리를 한 계열이라고 하죠. 계열이면 얘는 같은 계열이 되는 겁니다. 또 얘랑 같은 것끼리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이라는 말, 데이터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계열이죠. 뭐 없고 8번 데이터 표라고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 원본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표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만 갖고도 표시가 가능한데 원하면은 여기에 원본 데이터도 이 그래프 차트 속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영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밑에 데이터 표를 표시할 경우 그래프는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럼 차트를 넓히면 되네. 넓히면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트 영역 데이터 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적은 경우만 이렇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집계되어 있는 것만 표시하면 좋겠죠. 물론 데이터 표에도 범례가 표시됩니다. 요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어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니까요. 데이터 형태 목록을 구축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축. 요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요 테드를 누르면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림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네. 요걸 세로축이라고 하고요. 이 표가 안 나왔다면 여기도 숫자가 쭉 나옵니다. 이걸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축 제목 여기 가로축 제목 들어갈 수 있고 요 가로축에 요 눈금 단위도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각 요 세로축에 숫자 값이 나왔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로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되는 이 숫자의 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시할 거다. 여기에 단위는 5단위냐 10단위냐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그거에 맞추어서 가로 눈금도 큰 눈금, 가는 눈금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건데 7번 11번 비슷한 건데 요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어떤 막대 그래프에 이게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막대 그래프 끝에 그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이만큼입니다. 이 값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엑셀이 단순히 표를 만들고 수식만 계산해서 편하다 해서 그렇게 사용자가 많아지건 그런 거 아니고 그거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차트 만드는 기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 차트 만드는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발표자를 만들 때 쉽게 변형하고 무슨 말만 하면 몇 개만 딱딱딱 클릭하면 차트 모양이 확 변해주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주얼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컬러링도 잘 되고 폰트도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차트 구성 요소들, 요 이름들을 잘 기억했다가 설명이 나올 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좋네요. 거의 다 표시된 것 같아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봅시다. 차트 만들기, 차트 생성입니다. 차트로 나타낼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이거는 내가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다면 바로 거기서 시작하면 쫙 범위를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 밑에 합계도 만들고 가로 세로 합계를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선택하면 이게 합계인지 원래 데이터인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야죠. 단지 우리는 제목에다 이건 합계, 평균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잖아요. 그것까지 분석은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해서 차트하면 차트 그룹이 나오죠. 그 그룹 중에서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바로 화면에 표시돼 버립니다. 즉 총 합계 부분은 꼭 제외하도록 선택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내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 요 시점입니다. 그럼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워크시트에 하나의 데이터가 이거를 그러면 한 워크시트 안에 차트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 됩니다.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요. 이미 만들어진 걸 수정하고자 할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서 거기서 옵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데이터만 선택하고 차트 누를 때마다 계속 만들어진다. 똑같은 것도 또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차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지고 난 걸 수정을 하는 거지 한 군데다 여러 가지 차트 만들어 주는 건 좋은 방법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데이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밑에 디테일한 설명 보면 특별한 거 있나요? 차트로 나타낸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한다.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행 제목과 열도 포함이 된 상태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만 덜렁 선택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있는 값 그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꼭 행 제목과 열 제목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고요. 범위를 선택할 때는 행 제목과 열 제목도 포함된 상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차트, 그리고 차트의 종류만 클릭하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메뉴에는 여러 가지 차트 종류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고요. 뭐 해주면 됩니다. 이건 여기 뭐 똑같은 거 하려고 지정한 건데, 그리고 차트를 다 선택하고 나면 이거를 현재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건지 별도 추출을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현재 워크시트에 삽입 눌러주면 지금 있는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밑에 추가로 표시가 될 겁니다. 진짜 되는지 해봅시다. 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숫자 적어놨죠. 처음에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합계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제목도 안 들어갑니다. 제목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목과 이 표 제목, 데이터 제목하고 행열 제목하고 구분을 해내지 못하거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에서 차트 영역으로 가서 첫 번째는 2차원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선택하겠습니다. 딱 누르자마자 자동으로 뿅 하고 이 차트가 표시가 됩니다. 빠르죠? 오,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 청량리 1월, 2월, 3월 데이터, 왕십리 1, 2, 3, 용산 1, 2, 3, 대학로 1, 2, 3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범례로 해서 칼라는 이렇게 지정했어. 보니까 청량리, 물론 X축과 X축 바꿀 수 있어요. 청량리의 1월 달은 이렇게, 아니구나. 청량리는 파란색이야. 요거 청량리 거, 청량리 거, 청량리 거. 여기 이거 고동색으로 나온 거는 봤더니 왕십리네. 왕십리 이거다. 이렇게 써 서로 각 지점별로 실적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네요. 이거 보면은 왕십리가 탑이네. 늘 실적이 좋네. 왕십리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시된 제목들은 여기 자동 삽입되죠. 1, 2, 3월도 여기 삽입됐죠. 이 제목은 사용자가 꼭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특별한 거 없죠. 데이터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합계 뺀다, 제목도 뺀다. 그렇지만 행 제목, 열 제목은 포함시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차트 영역에 가서 추천 차트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럼 세로 막대 그래프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제시되네요. 막대도 있고, 요 누적 막대입니다. 누적 막대. 요건 3차원 막대, 3차원 누적 막대. 좋네. 요거는 계열별로 다 표시하는 막대. 해보기 바랍니다. 눌러만 주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다 눌러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눌러서 변하는 거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살아있으니까 차트 만들어진 건 다 삭제해 버려도 됩니다. 원본 데이터만 잘 저장이 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오케이, 또 만들어 봅시다. 실습 8-2번 원형 차트 생성하기거든요. 데이터는 커피 전문점의 회원관리라는 파일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일 내에는 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가 있고, 하나는 회원관리 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다 있는데 나는 그냥 파이 차트를 나름대로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를 갖고 먼저 구성을 해 봤습니다. 회원관리라고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봤더니 지출 명세가 있더라고요. 매 분기별로 비용, 어떤 재료를 사오거나 인건비를 줬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 이런 지출 내역이 있어. 이런 지출 내역이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돈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거 보는 게 첫 번째죠.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이걸 파이 차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포션을 갖다 중복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에서 이게 제일 크네. 파란색이 뭐지? 색깔이 보면 인건비구나. 인건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임대료고, 얘도 가능하면 큰 순서로 배치되나? 순서대로 배치되나?
순서대로네요. 순서대로. 예. 세 번째 원두커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쓴 비용이 지출한 내역들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네요. 이런 거 한번 원형 차트 만들어 보기 바라고요. 또 이 회원 관리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로는 무슨 차트를 만들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남자 여자의 비율, 또는 우리 커피 전문점에 드나드는 이 회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를 나눌 수도 있겠네. 수영 2명, 배드민턴 2명, 테니스 똑같은 거 의미가 없네. 아니 키? 아니 몸무게? 우리 커피점에 드나드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체중별로 구분해서 그 포션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 똑같은 몸무게는 한도 안 나오니까 그냥 50kg대, 60kg대, 70kg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표현 가능한 유의미한 어떤 보고서가 없을까?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걸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도 뒤죽박죽이야. 이게 무슨 용도로 모았는지 모르는 데이터가 많을 때 그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걸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기술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 회원 정보로 뽑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 차트, 원 차트, 원형 차트 만드는 것도 충분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배운 거 써봐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기르는 거거든요. 나는 기본 사용법만을 제시를 해요. 그 사용법으로 숙달하고 활용하고 응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직 학생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늘 연습하고 준비해야죠. 두 번째 실습 원형 차트만. 그 다음에는 콤보형 차트 만들기 한번 해보죠. 콤보형 차트 생성하기. 생성 새로 만들어 집어넣는다, 뭐 꾸민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것도 아까 봤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지출 명세를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콤보형이다 보니까 두 종류 이상의 그림이 표시가 돼야 돼요. 여러 용의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합쳐놓은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몰라요.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가 나오게 만들고요. 차트 그림을 선택한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메뉴 창이 아니라 작업 창이 열립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 계열별로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선택할 때 뭔가가 나올 겁니다. 다 알려줬어요. 막대를 더 선택하고 이거 동영상 실어줘야 되나 하는 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 체크하기에 따라서 하나짜리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세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좋아. 실습하는 이 과제물은 한 다음에 차트가 포함된 상태로 동일한 워크시트 안에 이런 차트들이 포함된 상태로 저장해서 나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실습 예제 이거에 대해서 이 파일은 그래서 내가 열었을 때 그 속에 차트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차트가 없으면 함정이 없는 거죠. 꼭 차트를 만들고 저장한 이후에 다시 열어서 잘 저장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왠지 불안해서 동영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데이터의 선택. 제목 빼버리고요. 행 제목, 열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추천 차트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 번씩 쫙 누르면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요. 모든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져가다 보면 실제 지금 옆에 뒤에 깔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샘플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선택해 주는 거죠. 뒤에 깔린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일단 물론 범위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다양한 차트들이 있네요. 입체로.
음, 예, 이 정도도 많은데 각 항목별로 보면 다시 한번 뭐 2D, 3D, 누적 이렇게 추이해 갖고 또 나누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서 아 이게 좋네 이게 좋네 골라만 주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다 뒤져야 되는 거고 미리 한번 둘러봐서 대충 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유사한 분야에 가서 골라주면 되죠. 아 전체를 100으로 놓고 처리하는 보면 이런 것도 특이하네. 3D인데 추이를 갖다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면으로 야, 생각보다 많은 차트들이 있죠. 가능한 말로 설명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넣으면서 툴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많이 써본 사람이 잘 만듭니다. 뭐 나머지도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원형 차트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세부적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영역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조심을 해야겠네. 앞에가 크면 다 가려버리니까 3D로 하니까 또 괜찮네. 이렇게 가려버리는 효과 나오면 안 되죠. 누적 좋아 좋아. 콤보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그래프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요 밑에 보면 나오죠. 계열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좋아. 일단은 2차원 막대 그래프 먼저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서 다양한 효과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랄까. 일단 제목 바꿔. 제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질 않거든요. 있는 제목 복사에다가 붙여넣어 버리면 되죠. 오케이. 또 뭐 해볼까? 좀 줄여서. 맘대로 영역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하면 되고요. 밑에 나온 걸 이거 범례라고 합니다. 이걸 축 제목, 축 단위가 되는 거죠. 범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면 그 사이즈에 맞도록 값이 표시가 됩니다. 너무 작으면 표시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글씨 크기는 여기 있는 거 홈에 보면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걸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 자동으로 배치도 되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볼까? 지금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고 싶거든요. 메뉴가 바로 안 뜨네. 계열 차트가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해볼까요? 요걸 레이블이라면 라벨이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 끝에 이 막대가 얼마인지 수치를 표현한 용도로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야, 그 막대 그래프 얼마 읽어봐봐. 그럴 때 그림만 봐서 수치를 알 수가 없죠. 차트 종류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누른 다음에 그냥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트 선택했죠. 이렇게 누르면서 실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딴 것도 바꿔볼까? 맨 아래 종류가 다 틀리고 꺾은선이 너무 많아서 꺾은선 다 풀어줍시다. 막대로 바꿔주죠. 막대 얘도 막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이제 콤보형이죠. 두 개가 이게 자동으로 어느 내용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배치를 자동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차트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차트 도구. 딴 데 안 나옵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없다. 차트 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 누르면 차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항목들이 쭉 배치가 되죠. 특히 차트 요소 추가 이 항목을 중요합니다. 옛날에 없던 기능인데 추가된 것 같아요. 축 제목 할 때 옛날엔 여기 눌러서 메뉴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고 그래서 축 제목은 이렇게 놓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마우스 눌러서 안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계열, 제목, 축 제목, 가로축도 해야지.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구나. 오케이. 해봐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 데이터 표 한번 해볼까요? 범례 표지 포함해서 표지 없으면 그 밑에 그래프 밑에 가서 차트 밑에 가서 테이블이 나와서 거기에 쭉 데이터들도 표시하네요. 이걸 레이블이에요. 레이블도 위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분석도 해주네. 서로 오차의 범위. 눈금선도 이건 좀 안 될 텐데. 가로선 자세히 보면 나오죠. 가로선 세로선 보여요? 화면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값이 계속 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도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경 색깔 이거 멋있다. 괜찮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들에 나오는 그래프 다 이걸로 그리거든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매경인가? 그쪽이 아마 이거 많이 쓰던데. 또 행과 열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값하고 이쪽 값을 바꾸는 경우죠. 의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프 모양 틀리지만.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게 맞추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리본에 있는 툴바를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샘플이 제시가 되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혼합을 시켰는데 누적이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네. 그럼 바꾸면 되죠. 뭐 많은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막대로. 조절 잘 해주면 되고요. 또 뭐 있나?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그게 필요한 것들 선택하고 필요한 걸 고치면 됩니다. 또뭐 있나? 일단 범례 좀 치워. 화면을 키우면 자동으로 인쇄 영역, 차트 영역을 키우면 전체적인 배치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 여기에 차트 영역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조절해도 되고 삭제해도 됩니다. 자동 조절되고요. 크기를 조절한 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 지정이니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세로로 누웠네요. 작게 줄이면 자동으로 이쁘게 나오기도 하죠. 뭐 이쁜 건 자기네 기준이고요. 범례 같은 경우도 옆에 끌어서 다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용도 자동 배치가 됩니다. 이런 거 참 좋죠. 사소한 손을 좀 들고 쳐도 되니까 사용자가. 또 뭐 해볼까요? 크기 키워보고 얘도 키워보고 눈금 한번 줘볼까요? 눈금? 전체적으로 괜찮죠? 눈금 한번 줘보자. 선택하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뭐 확인해야죠. 뭐 나라 특별한가? 서식에서 세로 축 데이터 한번 조정하는 거 해볼까요? 저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몰라요. 찾아야 돼. 이제 대충 어디쯤에 있다 정도만 알 뿐이지 디테일하게 이 기능을 다 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보조 눈금선, 주 눈금선이네. 축 서식 이렇게 하면 이쪽에 보조창이 열려서 여기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가로축을 자동으로 하고 보조 눈금인가? 경계 축 옵션의 보조를 20만인가? 10만으로 줄여볼까? 변화가 있나? 잘 몰라요. 모르겠어. 축 최대값? 뒤집어서도 나오는구나. 거꾸로. 뭐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강조를 할 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위에 있는 게 좋을지 아래에 있는 나쁜 거면 아래로 가는 것도 낫겠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네. 로고 눈 간격. 표시 단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원 단위인데 천 단위로 해볼까? 공색이 훨씬 좋다. 지가 알아서 해주는구나. 단위도 콤마가 있어서 콤마가 지금 표시된 겁니다. 계열 이름. 1분기, 2분기 이것도 표시가 되네. 계열이구나, 계열 이름. 눈금 한번 볼까요? 눈금이 주눈가 보조 눈금이 있네. 주눈금 없습니다. 안쪽에. 요거구나, 요거. 보조 눈금 바깥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세세하게도 나오는군. 좋네. 손볼 때가 굉장히 많죠. 하여간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써봐야겠죠. 진짜 좋아요. 또 뭐 해볼 게 있나? 이제 차트 말고 일반 영역에서 썼던 것 중에 크리바트 없나? 크리바트? 삽입. 이 조그매서 화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워드아트구나. 워드아트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 집어넣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넣는 게 좋겠죠. 글씨 조그맣게. 워드아트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편집 기능이 다 적용됩니다. 홈에 보면 폰트나 배치 관련된 거 적용이 됩니다. 만든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동 배치 안 해줍니다. 이건 사용자가 추가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 잡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들 이렇게 삽입해 주면 됩니다. 쉽죠. 이거 하면 기능이 워낙 많아요. 이거 설명하다가 날 셀 것 같아서. 그리고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마치 꾸미는 거라 자기가 알면 아는 만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항목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지금 영상에서 보였던 기능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요. 본인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설명 다 못합니다. 아까 봤죠? 메뉴 굉장히 많은 거. 그걸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서 범례 위치 정확히 앞에서 한번 다 보여줬죠? 그거에 따라서 한번 조절해 보라는 거예요. 범례가 뭔지 알죠? 이거예요. 이거 쭉 움직여서 위치도 바꿔보고 범례 위치도 바꿔보고요. 영역 크기도 바꿔갖고 위치 바꿔봐요. 범례 위치 그 다음에 배치도 바꿔보고 사이즈를 바꾸면 배치도 바뀌죠. 또 데이터 레이블이 요거죠. 요거는 계열 이름이고요. 그리고 축 제목 이거죠. 데이터표 밑에 표시된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또 이거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위에 차트 도구라는 게 제시가 됐죠.
그 중에 디자인에 들어가면 맨 왼쪽 리본의 맨 왼쪽 편에 이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확장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주로 여기서 다 처리하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서 뭔지 모르면 하나씩 뭐 축 관련된 거, 축 제목 관련된 거, 차트 제목 관련된 거,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표. 일단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눌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설명 못한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요. 그래서 쭉 눌러서 어떤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할 거라고요? 아, 믿지 마요. 나도 너무 많아서요. 이 그림은 정답이 뭐냐 이것도 없죠. 보기 좋더라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 거니까요. 내가 설명해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키야, 이게 진리고 뭐야 이런 거 없어요. 꼭 여러분이 직접 만져서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감, 범례, 위치, 데이터 레이블, 축 제목, 데이터 표 뿐만 아니라 제목 바꾸기, 또 눈금선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고쳐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콤보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꺾은 선 그래프도 집어넣어 보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기 이제 스파크라인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크라인이 뭐야? 스파크라인이 스파크라인 별거 아니에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스파크 불꽃이 반짝이다 이런 거잖아요. 엑셀 2010부터 추가된 기능이고요. 옛날 건 없었어요. 하나의 셀에다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는 꺾은 선의 열을 나타내 준다. 셀에다가 글의 차트를 집어넣어 준다고? 네. 그걸 스파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별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꺾은 선 넣을 거냐, 열을 넣을 거냐. 일단 두 개만 시범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이거 할 때는 먼저 삽입할 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차트가 별도로 이렇게 워크시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한 셀 안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이렇게 조금 표시된다고요? 그거예요. 그걸 스파크 라인이라고 해요. 그거 하는 거 설명합니다. 스파크 라인을 할 때는 먼저 셀 삽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아유, 핑계 삼아서 노는구만.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지금부터 1시간 이상 걸려.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 아, 예, 스파크라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는 근데 잠깐 딴 것 좀 확인했고요. 거기다가 특정한 셀에다가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메뉴는 삽입해서 여기 스파크라인에 꺾은서 선택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스파크라인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폰트 설정하는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글씨 크기라든지 색깔 조정하는 거 별일 아니고요. 요 스파크 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좀 크게 해서 좀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파크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셀 단위로 들어갑니다. 스파크 라인은. 그래서 삽입에서 보면 스파크 라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꺾은 선 눌러주면 이렇게 보조창이 열리거든요. 스파크 라인 만들기, 데이터의 범위, 여기에는 한 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 범위만 지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확인. 끝. 이게 답니다. 이게 뭐야? 요 세 데이터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간단히 그린 거예요. 간단히 보려고 데이터 조금만 넣고요. 이게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10개 눈금을 나눠진 게 들어가겠죠. 한번 설정이 됐으면 복사해 집어넣으면 동일하게 스파크 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스파크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식을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원래 셀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위에 덮어 씌워져서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셀 내용에서 편집이 안 됩니다. 지금도 글씨 축소한다고 그래프가 작아지진 않죠. 특이하죠? 그런 점 알고 있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딴 거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편집, 그래프, 타입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차트랑 별 차이가 없죠?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별로 뭐 크게 효과 조그만 창에다 표시되니까 뭐 색깔 같은 거 요 확장하면 크게 종류가 나옵니다. 색깔조차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디자인해 놓은 샘플들이 있거든요. 쓰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요 높은 점 전체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점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조그만 그래프에다가 숫자를 표시하기가 뭐하니까 최고점, 최저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 뭐 음수, 처점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부분 좋더라고요. 되게 좋죠. 별로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셀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스파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쉬워요. 그리고 이걸 축 제목도 있는데 조금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해볼까? 이거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값만 지워집니다. 값만. 스파크 라인 안 지워집니다. 그럼 스파크는 삽입 삭제해볼까? 셀을 완전히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땡겨볼까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셀을 완전히 삭제하면 없어지는구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요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를 한번 해볼까? 이거 만만한 게 없네. 잘라내기 아니. 지우개로 해봅시다. 지우개로. 얘들을 지우개로 하는데 모두 지우개 하면 내용 지우기 내용이 아니네. 서식도 아니네. 메모도 아니네. 하이퍼링크도 아니네. 그럼 뭐지? 모두 지우기를 할 때만 지워집니다. 특이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만 해주고 확인 누르면 거기 스파크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 절대 주소라고 해서 이거 복사하면 안 돼. 아니야,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대로 놔둬도 다 처리됩니다. 이게 선택하에 붙여넣기로 해서 혹시나 해봤는데 의미 없어요. 모두에서 집어넣더니 똑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이 다 복사돼야 들어가고 선택하에 복사 넣기 해보면은 이 스파크 차트, 스파크 라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같아요. 이거 똑같이 복사된 거 아니에요? 틀려요. 좀 데이터가 유형이 비슷해서 그런 것 뿐이죠. 낮은 점 표시하고 좋네요. 이렇게 해서 스파크 라인 설정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가 만들어졌으면 나름대로 홈에 보면 테두리선 설정하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좀 꾸며요. 강조도 하고요. 지금은 스파크 라인 한 거니까 여기 선 그린 다음에 배경 색깔 노란색. 이 경계선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전체적으로 선 그리기 들어가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확실히 보이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 우리 메모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 설명을 못했어. 메모는 각 셀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메뉴상에서 메모 삽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다이로그 창이 조그만 창이 열립니다. 여기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면 그럼 여기 셀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유수봉이 만든 스파크 라인 글씨 조그맣게 오케이. 메모 창도 조그맣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빠져나가면 없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빨간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 위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그 셀 위로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셀을 벗어나면 안 나오죠. 지금 메모 편집을 하니까 나온 겁니다. 메모 만들기 꼭 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메모 편집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메모. 이 값이 뭔지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쪽지 주석 달듯이 달아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달아놓으면 딱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면 설명해. 이게 이거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출력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메모 꼭 이용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뭐 연습했죠? 스파크 라인 집어넣는 거 연습했습니다. 덤으로 메모 만들기도 설명을 했죠. 스파크 라인.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삽입해서 스파크 라인에 꺾은 선 눌러서 작업했습니다. 창 나온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요. 복사에 붙여넣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알죠? 오케이. 꼭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스파크라인 사용법 그리고 또 메모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했습니다.